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기 무섭게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힌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지난달 30일부터 엿새 동안 이곳에서 일한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다른 종사자와 손님 등 9명이 감염돼 방역당국이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귀포시 가요주점은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 등 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N차 감염으로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 수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시설의 특성상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더라도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발 감염 확산은 일선 학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등 유치원과 초중고 6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서귀중앙초등학교는 병설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급식실을 함께 사용한 초등학교까지 전학년이 원격 수업을 실시했고, 서귀포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확진돼 학생과 교사 등 22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하루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식실 종사자 영양교사하고 거기 조리사님하고 보조원들 받으셨죠. 이달 확진자 70명 가운데 32%인 23명은 유흥주점발 확진자. 제주도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했지만 감염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종사자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을 뿐 전체 종사자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유흥 단란 쪽의 숫자를 계측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일단 총 인원은 아마 5천 명 정도로 보고 있고,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그제 17명에 어제 오후 5시까지 14명이 추가되는 등 사흘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2.41로 199일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감염 확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 다양한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는데요. JDC가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곶자왈에만 사는 멸종위기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MBC 취재진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서 멸종위기 식물이 발견됐다는 지난해 제주 MBC 보도 이후 JDC와 환경단체는 공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인 개가시나무 16그루와 솔림란 서식지 11군데가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지정 휴기식물인 백서양 2,300여 개체와 새우난초 군락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모두 2008년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이곳을 최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전이 되어져야 할 그런 곶자왈임이 한 번 더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철회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JDC는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따라 이달 안에 제3의 외부 기관에 갈등 영향 분석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과 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보전, 후조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에 임할 계획이고요.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는 26만 제곱미터로 외국 대학이 들어서며 2013년에도 환경단체와 공동조사를 통해 개발 면적을 40% 줄였습니다. JDC는 올해 안에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10년 넘게 끌어온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인근의 건축공사로 내 집에 균열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 간 이격거리가 매우 좁다 보니 이 같은 민원 발생이 많은데요. 보상 규정도 따로 없어서 개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자 제보 뉴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상업지역 내 위치한 한 카센터. 바로 옆 부지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장 옹벽과 카센터 사이 간격은 불과 40cm가량. 지난해 6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가 진행되면서 카센터 쪽 집안 10m가량이 2m 높이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카센터 바닥도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크게 부서져 집안이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이제 집안이 내려앉음으로써 이 구조물도 내려앉을 것이며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역시도 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밀 진단 검사를 실시해 집안을 새로 다지고 건물도 보수해 줄 것을 옆 건물 공사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일부 보강 공사 외에는 어렵다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일을 그렇게 저희가 제안하고 하지는 않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 모든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써드리겠습니다까지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다른 상업지역 내 공사 현장 인근 주택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집벽 곳곳에 금이 생겼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자 집 곳곳에 금이 생겨 공사업체에 구조안전 진단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결국 수개월을 기다리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하다가 막 소리 크게 나고 막 하면은 불안해해서 아이고 이거 언제면 이거 갑자기 집이 붕괴될지 모르니까 많이 걱정은 하죠.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보수 방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네, 그럼 그 제시한 방안대로 저희는 이제 그 하자 보수라든가 모든 민원에 대한 피해나 그런 데 대해서 조치를 취할 거죠.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와 달리 인접한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가 50cm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 같은 공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착공 전 행정기관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만 준수하면 인근 주택 등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행정처벌에서 자유로운 데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규정도 없어 개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학부모들과 감추려는 어린이집 측이 갈등을 빚고는 하는데요. 최근 CCTV를 즉시 보여주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열람 규정이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서 반쪽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짜리 아이에게 1리터가 넘는 물을 계속해서 먹이고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잔반도 먹게 합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 영유아의 몸을 압박하고 슬쩍슬쩍 원생들을 밟고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사들의 범죄 행위가 찍힌 CCTV 영상들입니다. 이외에도 수백 건의 학대 영상들이 재판을 앞두고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이 2달치 CCTV 영상을 전부 보고 직접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 사건의 전말을 밝힌 겁니다. 경찰이 믿을 수 없으니까 내 손으로 다 찾겠다 해서 1초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확인하고 날짜별로 시간별로 무슨 행위를 누가 했는지. 피해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자이크 처리 등의 문제로 사건 초기에는 CCTV 영상을 보기가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도 지체 없이 CCTV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최대 60일까지 보관되는 CCTV 파일 수만 개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보게 할지 등의 세부 절차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서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한은 여전히 존재해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편리한 시간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뭐 제3의 열람 장소를 마련해 놓거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 2017년 800여 건에서 지난해 1200여 건으로 울산 지역에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취수원이 8년 만에 개발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3취수원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올해 제3취수원 개발에 착수해 2025년부터 가동하며 전체 지하수 개발량은 늘리지 않고 기존 취수원의 허가량을 재분배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천미천 정비 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1990년대 초반부터 20차례에 걸쳐 구간을 쪼개 산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중복과 낭비성 예산일 가능성이 크고 일부 구간은 숲이나 목장지대이거나 타운하우스가 들어서 농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현재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왔는데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당분간 장맛비가 주춤하겠지만 제주는 주말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세력이 약해져 있어서 비가 많이 오진 않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맛비는 당분간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겠는데요. 여기에 낮 동안 일사도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으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에는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0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 소식은 없겠지만 다음 주에는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출입문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재산 증여와 상속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상속과 증여 재산 규모는 9,98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8.2% 늘었습니다. 특히 건물 증여는 2,046억 원으로 60.8% 늘어 최근 양도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외국인 투자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는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7% 줄었습니다. 이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완료됐고 코로나19로 투자 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매봉 유원지 개발 사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서귀포시 삼매봉 밸리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해제건을 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 2019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했지만 심의위는 자본 투입이 양호하고 사업 진척이 90%에 이른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삼매봉 밸리 유원지는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7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건축물 고도 완화 특혜 논란이 일어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에 무료 주차장 설치를 확대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370면을 조성한 데 이어 연말까지 680여 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공한지 36곳에 주차장 360면을 조성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